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JLPT를 한 달 남겨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여기저기 영상을 뒤지고 계실 여러분들이 눈에 아른거려서 7월달에 제가 치른 시험 결과도 알려드릴 겸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급수별 난이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문제의 틀이나 방향은 같기 때문에 모든 급수의 응시자들이 염두에 둘 만한 얘기를 할게요. 시험은 크게 읽기와 듣기로 나뉘어지는데 읽기에 대한 얘기부터 할게요. 시간 배분은 시험 문제를 푸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당장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한 문제에 고민하는 시간을 오래 가질수록 다른 문제를 풀 기회를 잃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읽기를 세분화시키면 언어 지식이라고 불리는 문자 어휘, 문법, 독해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어차피 시험지는 하나에 붙어 나오니까 문제를 푸는 순서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시험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알아서 푸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독해를 먼저 푸는 게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독해를 가장 어려워하고 또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집중력이 다 떨어지기 전에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점도 독해가 높기 때문에 고득점의 기회를 먼저 갖는 게 좋겠죠. 바뀐 버전의 신 JLPT는 제가 올해 처음 응시를 해봤는데 물론 바뀐 지는 몇 년 됐어요. 예전에 구 JLPT와 비교했을 때 예전 거는 시험에만 나올 것 같은 그런 문법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시험 문제를 많이 푸는지가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면 바뀐 버전을 보니까 그런 것들은 거의 안 나오고 실생활에서 자주 쓰일 법한 문법이나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걸 보고 결국 평소에 글을 많이 접하는 사람이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을 많이 읽게 되면 글을 읽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지기도 하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은 당장 시험을 보지 않지만 먼 훗날에 시험을 보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일본어로 된 글에 익숙해지세요. 그리고 당장 시험을 보게 될 급하신 분들은 독해 문제를 푸는 효율적인 팁을 가슴에 새겨갈게요. 독해는 단문, 중문, 장문으로 나뉘어지는데 어떤 길이의 글이 되었건 문제는 단락별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 한 단락에 치중된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자꾸 맴돌지 마세요. 본인이 만약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리다면 문제부터 읽으세요.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찾아가며 읽는 게 해답을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밑줄 문제는 앞뒤를 잘 살피세요. 답은 언제나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헛짓거리 하지 마세요. 간혹 가다가 틀린 거 고르라고 했는데 맞는 거 골라놓고 좋다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문제 잘 읽으셔야 됩니다. 맞는 걸 고르라는 질문에 정답을 바로 찾기보다는 오답부터 지우는 게 효율적일 수 있어요. 확실히 아닌 것들을 배제시키고 나머지에서 고민하세요.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는 반드시 본문 안에 존재한답니다. 그 다음은 문자 어휘, 문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문제들을 푸는 순서는 여러분 개인한테 맡기고 싶어요. 분명 본인이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먼저 파악하세요. 아무래도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에도 잘 풀 수 있는 걸 뒤에 푸는 게 낫겠죠. 저는 그런 전략을 쓰는 편이에요. 선생님, 저는 이것도 저것도 다 약해요. 저는 그거를 개차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요. 수동, 사역, 사역, 수동은 출제자가 응시자를 괴롭히기 위해 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걸 알고 일부러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공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살펴보고 가세요.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하지만 한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같은 한자인데 읽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왜 같은 한자인데 읽는 법이 다양해요. 그러고 있을 시간에 한 글자라도 더 외우세요.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다가 아는 문제가 나오면 흥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왜 TV 보다가 아는 가게 나오면 나 저기 가봤는데 나 저기 아는데 이러는 것처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아는 오빠야랑 술 먹으러 간 여친이 전화를 안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역시나 침착하십시오.
다른 문제를 풀다 보면 생각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유연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은 청해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할 텐데 청해는 독해와는 다르게 문제가 미리 주어지지 않아서 순서를 바꿔 풀 수가 없죠. 이건 뭐 시간 배분이고 나발이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갈수록 집중력도 떨어지고 잡생각이 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듣기 시간만큼은 아까 못 푼 독해 문제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청해는 다 듣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들으면서 오답을 지워가는 방법을 쓰시길 바랍니다. 긴 대화문일 경우에는 여백을 이용해서 메모를 하는 것도 좋아요. 생각보다 우리의 기억력은 하찮거든요.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해서 질문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문제 놓쳤다고 해서 다음 문제까지 놓칠 수는 없잖아요. 오지고 지리고 내릴 겁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시고 지금에 집중하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얘기하고 보니까 참 청해에 심오한 뜻이 담겨있네. 그럼 이쯤에서 저의 시험 점수를 공개할까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결과 나오고 나서 공개하고 싶지 않아졌었거든요. 여름에 찍었던 후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독해는 다 맞을 줄 알았어요. 재수없죠? 다 풀고 1시간이 남을 정도로 뭐랄까 되게 베베 꼬는 그런 문제는 없었고 거의 다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청해 이 만만치 않은 녀석 문제 중에서 어떤 한마디를 던지고 거기에 알맞은 반응을 고르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수도 되게 많은데 그거 진짜 집중 잘 하셔야 돼요. 금방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문제를 못 들은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지고 지리고 내리고 그 문제는 그냥 포기하고 얼른 다음 문제에 집중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패닉이 와서 다음 문제를 줄줄이 못 들었다면은 아마 저 시험 봤다는 소리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좋은 결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건 오직 여러분들의 실행력 뿐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고 했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다음 달 시험을 보실 분들 또는 앞으로 시험을 보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미나상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じゃ、またね。